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12번째 이야기, 고혈압 사제요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삼제요법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막 난해한 그런 제가 너무 정신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찌어찌 해서 일단 삼제요법까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RB도 늘리고 CCB도 2배까지 늘리고 마지막에 이뇨제까지 바꿔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된다면 다짜고짜 그때 저항성 고혈압에서는 스피로노락톤이랬지 알닥 좀 찾아보자 하고 바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항성 고혈압에 해당이 돼요. 저항성 고혈압이라는 거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보시면 이뇨제를 포함하는 작용행 기전이 다른 3가지 이상의 성분을 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40에 90 미만으로 목표 혈압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서는 그것을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한 10% 내외일 것 같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은 환자가 의사 선생님들은 약을 줬는데 환자분들이 안 드신 거예요. 이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어떤 의지와 이 잘 따라오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홈비피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홈비피는 환자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가 혈압약 먹고 있으니까 약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더 잘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홈비피를 반드시 드리고 이게 진료실에서만 높은 혈압이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에 대해서 항상 감별을 하시기 위해서는 홈비피가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수농도도 이끌어 올리고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홈비피를 적극적으로 권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았어요. 환자가 약을 잘 안 먹었던 것도 아니고 홈비피를 쟀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2차성 고혈압 여러 가지 원인도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쓰는 게 스피로노락톤, 아밀로라이드, 독사조신 이 3가지를 처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일단은 수농도를 확인하고 홈비피를 측정해서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을 배제하고 그게 아니라면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추가하자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성 고혈압이라는 게 반드시 혈압이 순수하게 조절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2차성 고혈압이 깔려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잊으면 안 돼요. 일단은 보면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여기 보시면 약이요, 약. 환자분께서 어디 지금 내 거만 다니시지만 다른 정형외과라든지 다른 어디 다치셔서 응급실 가셔가지고 잠깐 받아왔던 진통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드시고 그냥 쟁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몸이 쑤시면 그냥 이게 만명통치약이다 생각하시고 드시는 노인 환자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환자분들이 이 엔세이드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 제가 한의학을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감초나 마왕 같은 성분들이 혈압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환자분 혈압약 드신 거 말고 한약 같은 거 드시진 않으세요? 라고 한 번쯤 여쭤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2차성 고혈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2차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 중에 5%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고민을 하냐? 사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워크업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랩도 다 해보고 심장 초음파도 대보고 심전도도 찍어보고 다 하면 좋지만 개원가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하다가 만약에 혈압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혈압약 썼는데 3제까지 쓰는데 그래도 조절이 안 돼. 그러면 2차성 고혈압이 5% 정도는 차지하니까 일단은 워크업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젊은 환자분이신데 잘 지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식은땀도 나시고 막 잠을 못 주무시는 정도로 막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 혈압 검사를 해보는 거 말고도 2차성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콩팥 질환, 이렇게 보시면 콩팥 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콩팥 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부신 기능에 이렇게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페오크로사이토마, 쿠싱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을 테니 나중에 시간 나시면 여기 홈페이지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도 이 환자가 과연 2차성 고혈압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가이드라인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좋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이기 때문에. 보니까 어린 환자에서는 만약에 이 환자가 여러 가지 원인을 배제하고 갑자기 고혈압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2차성일 가능성이 순수 본태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70에서 85%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미만, 11살, 막 10살짜리가 혈압이 18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언더라인 코즈에 있을 확률이 70에서 85% 정도 되고, 흔한 원인으로는 코악테이션 오브 아오타, 그 다음에 레날 파렌카임 디지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 사춘기 때는 이제 10살에서 18살도 꽤 고혈압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친구들도 아직까지 코악테이션 오브 아오타, 레날 파렌카이멀 디지즈 이런 것들을 고려해봐야 되고, 이제 영 어덜트 같은 경우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아까 2차성 고혈압이 우리나라에서도 5%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레날 디지즈, 그다음에 뭐 레날 아터리 디지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중년 미들에이지 어덜트 같은 경우에서는 OSA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나 아니면 프라이머리 알도, 쿠싱, 페오 이런 것들이 유병률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년에서는 고려를 이제부터는 해봐야 된다. 그리고 고령에서는 사이로이드 디지즈, 이제 동맥경화에 의한 레노바스큘라 디지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2차성 고혈압의 흔한 원인이 뭘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OSA, 수면 무호흡증이 5에서 10% 정도나 되고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혈압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혹시 밤에 코 심하게 골진 않으세요? 라고 한 번쯤 여쭤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OSA를 진단하는 거는 결국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것은 수면다운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양압기를 쓴다든지 좀 그런 보조장치를 쓰면 다이나믹한 효과를 이끌어낼 수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 레날 파렌카이멀 디지즈도 10%, 2에서 10%까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관, 레노바스큘라 디지즈도 1에서 1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부신 기능이 때문에 유발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프라이머리 알도, 페오, 쿠싱 이게 있는데 제일 흔한 게 프라이머리 알도고 이게 심지어 5에서 15% 정도까지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닥톤을 저항성 고혈압에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자세한 기전은 아직 저도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프라이머리 알도를 쓴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치료법이 스피로노락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5에서 15%지만 우리가 프라이머리 알도가 반드시 셀라인 로딩 테스트를 하고 알도스테론 레닌 레이시오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이러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는 프라이머리 알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환자들에게 경험적으로 스피로노락톤을 투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피로노락톤을 투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프라이머리 알도를 치료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임상적인 판단과 경험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오, 쿠싱, 사이로이드 그 밖의 질환들은 보시면 1% 0.1% 통계마다 다 다르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높다면
여기 보셨듯이 일단은 OSA 또 프라이머리 R도 이런 것들을 항상 간별 진단에 생각해 두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데이터인데 미국에서는 여기 보시면 OSA가 2차성 고혈압 원인으로 25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 많다는 거죠. 미국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뭐 통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잘 모르지만 25에서 50% 정도만큼 많았고 프라이머리 알도도 8에서 20% 정도로 꽤나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레노바스큘러도 적게는 5%, 많게는 34%까지 많다고 알려졌어요. 그 밖에 뭐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코악테이션 오브 아오타, 뭐 페오크로사이토마, 쿠싱 이런 것들은 0.1% 아주 적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 미국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프라이머리 알도와 OSA는 항상 염두를 해두자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저항성 고혈압에 대해서 아까 3제 요법, 이뇨제를 포함한 이걸 써도 혈압 조절이 안 될 때는 이걸 저항성 고혈압이라 생각하고 치료제는 스피로노락톤 대신에 그 이전에 2차성 고혈압 같은 것들을 염두를 해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올드에이지고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이 많고 소금 섭취율이 높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런 동반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CKD라든지 DM이라든지 아올틱스 그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있어서 뭐 동맥경화 이거 해보면 거의 막 그쪽에 동맥에 경화 뭐 플라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2차성 고혈압에서는 말씀드렸어요. 프라이머리 알도 슬립 apnea 이게 굉장히 많다. 그에 못지않게 레노바스큘러 디지즈도 많고 레날 파랑카이멀 디지즈 중에 CKD가 많다. 그에 반해 아주 적은 애들의 페오크로사이토마, 쿠싱,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 파이브로 머스큘라 디스플라지아 이런 것들은 매우 유병률이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약, 엔세이드 막 미리 쟁여놓고 드시는 그런 노인 환자분들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도 피임약도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엔세이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혈압을 올릴 수 있고 또 이게 한약이나 뭐 마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코카인, 암페타민이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성 고혈압 환자들이 오면 저는 이 플로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이게 쉽게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저항성 고혈압 환자분들이 딱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아까 뭐 말씀드렸죠? 먼저 홈비피를 통해서 이분이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인지 아닌지를 배제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그게 아닌 게 확인이 됐어요. 집에서도 혈압이 계속 높으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오베스 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뭐 활동을 너무 안 하시고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지 확인을 해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같이 병행을 해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진통제 아니면 한약 뭐 이런 거 드시지 않냐고, 피임약 같은 거 드시지 않냐고 여쭤보셔서 이런 게 있으면 빼보시라고 하고 혈압을 재측정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2차성 고혈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차성 고혈압은 흔한 거 뭐라고요? 이제 외워지실 거예요. 프라이머리 알도,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거니까 이것을 워크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레날 아토리 스테노시스, CKD 이런 것들을 다 워크업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알닥톤, 스피로노락톤을 투여하고 그때 뭐 이뇨제를 빼고 뭐 다른 걸 줄일 필요 없어요. 그 3제 요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피로노락톤을 애드를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CKD나 이런 게 있다면 여기 뭐 루프 다이유레틱스를 쓰고 그 다음에 미녹시딜 같은 이런 알파 차단제도 같이 써봐라 라고 바소 다일레이터도 써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일단은 이 지속성 상기도
CPAP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감소 효과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좀 궁금했어요. 이게 왜 알닥톤일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라이머리 알도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추측이고 분명히 어디 연수 강좌에서 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에비던스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성 고혈압에서 왜 하필 스피로노락톤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후보군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스피로노락톤, 독사조신 알파블로커, 비스포롤롤, 베타블로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플라시보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 군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스피로노락톤이 제일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로노락톤을 그래서 썼나? 근데 스피로노락톤 쓰면 포타슘 올라가고 콩팥 기능도 더 나빠지지 않나? 라고 의아해했었거든요. 그래서 베타블로커나 독사조신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포타슘 수치, 그 다음 나트륨 수치, EGFR 상승 정도도 보면 다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다 디스트리뷰션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거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 비율,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 비율도 뭐 스피로노락톤이 더 안 좋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 보시면 그 어드버스 이펙트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독사조신, 비스포롤롤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스피로노락톤을 선택했구나 라고 이 논문,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저항성 고혈압 환자가 뭐라고요? 이뇨제를 투여하면서 삼제요법을 쓰는데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을 저항성 고혈압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는 우선적으로 홈BP를 측정을 해봄으로써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인지 아닌지를 감별을 해보고요. 그 다음 이 환자가 드시고 있는 약 중에 혈압을 올리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뭐 한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2차성 고혈압을 감별을 해보는 거예요. 2차성 고혈압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OSA,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나 문진, 수면 다운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되면 우리가 저항성 고혈압에는 스피로노락톤을 추가해본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항성 고혈압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고 사제요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